안녕하세요. 저와 아주 긴밀하게 가까운 분 중에 영상을 잘 만들고 주식도 잘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좋아요, 구독 영상을 만들어 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것에 걸맞는 영상인가, 제 채널이 합당한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신라젠 이제 살펴볼 건데요. 시가총액은 전일에 이제 2조 2천억이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제 점 하한가 가는 두 번 다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다 팔았고요. 신라젠은 점 하한가, 즉 가장 그 당일에 낮은 가격,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가격까지 도달을 두 번 연속을 했고요. 가장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깔끔한 직선이 나오고요. 장 시작 전 호가창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결이 된 것들이 있죠. 누군가는 이제 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왜 사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왜냐면은 동시호가 9시 시작하고서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점하한가가 거의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장전 시간외로 매수하는 수량입니다. 어떤 목적인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장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시호가가 풀리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락 VI도 있습니다. 상승 VI도 있지만 하락 VI가 있기 때문에 VI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00만 주, 대략 이제 1000만 주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당겼습니다. 제가 9시 3분으로 왔고 이제 장을 시작을 한 거죠. 장을 시작을 해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팔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점한가 같은 경우 항상 5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 정도 쌓여 있고, 방금은 이제 1000만 주였는데 이거는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하한가인데 600만 주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더 할수록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직관과는 다르게 가장 처음 떨어질 때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지만, 그 다음 점 하한가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포의 이제 투매도 이제 합류가 되었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직 매도 물량을 걸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신라젠에서도 뭔가 대응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 다 보고서 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에 이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이틀 만에 60% 이상 빠졌잖아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더 추가돼서 1000만 주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또 8월 5일 이제 당일이고요. 1000만 주죠. 아까는 600만 주, 700만 주였는데 지금 9시 20분에 1000만 주 정도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는 거래원을 보면은 키움증권이 순매수가 조금 더 많고, 아까 이제 외국인 매수도 있었잖아요. 모건스탠리도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들을 제가 다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라젠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뉴스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이제 9시 21분에, 아까 호가창은 9시 20분이었죠. 그때 이제 기사인데, 긴급 해명에도 이틀 연속 하한가라고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DMC가 임상시험 중단 공고는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을 팩400 자체 문제가 아니라 표적 항암제 병행요법의 치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신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임상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표적 항암제는 약간 이제 임상 3상을 조기종료 하지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임상이 왜 중단이 됐느냐라는 것을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1차 분석으로 이제 피험자 35%가 다른 약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이 들어갔으니까 팩400 단일 약효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제 주된 원인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잘 해보려면은 이제 임상용 약물 외에도 다른 약이 추가되면은 이제 비교를 하기 힘든데 지금 35%가 다른 약이 투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물 섞였으니까 팩사베 효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죠. 이제 그 결과 2020년 12월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 안에 끝날 수 있었던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기로 되었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약을 투여하는 걸 구제요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제요법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상 약물만 사용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생명윤리라는 게 들어오게 돼서 임상 참여자가 불안하게 된다면은 팩사백만으로는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35%의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35% 사람들에게 다른 약을 줬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임상 과정에서 임상용 약물로 1차 치료 반응이 없을 때, 1차 치료 반응이 없었을 때 다른 약을 이제 투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라젠을 보면은 이제 임상 3상에서 실험군 300명이랑 이제 대조군 300명간의 치료 효과 및 안정성 등을 이제 비교를 하는 임상 3상을 이제 디자인했었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비교하려는 300명 중에 이제 203명이 이제 모였고 디자인은 이렇게 300명씩 했지만 203명이 모였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63명, 31%가 구제요법으로 다른 약을 추가 투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군으로는 19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76명, 40%가 다른 약을 투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희망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양쪽 다 실험군이랑 대조군 양쪽 다 비슷한 비율로 추가 약물을 투여받았다면은 이제 또 임상 계속해도 된다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투여를 받은 약이 이제 신약 5개 중에서 이제 뭐 옵디보와 사이람자, 렘비바는 비슷하게 사용됐지만은 이제 표적 치료 여기 스티바가 카보메틱스를 이제 대조군에서 훨씬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바가랑 카보메틱스를 이제 대조군에서 더 많이 쓰지 않았다면 이제 비슷하게 약물을 투여받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좀 달라지게 된 거죠. 약물이 다른 대조군에서 더 쓰게 됐으니까. 그래서 구제요법의 비대칭이 그 차이를 냈다고 추정한다라고 이제 뭐 강조했다고 하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신라젠은 이제 하한가를 갔고요. 그 영향으로 바이오주들도 전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이제 3시 53분이니까 장 끝나고 나온 기사고요. 이 사진은 4일에 이제 오후 여의도에서 물론사 신라젠 대표가 질문 답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신라젠이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은 셀트리온도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약 이렇게 다 이거는 차트로 한번 같이 보는 게 낫겠죠. 제가 뭐 종목이 많아서 다 가져오지 못하고 하락률이 좀 크다 싶은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여기 보다시피 점 하한가고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1%, 메디토스는 마이너스 19%, 제넥시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들이 다 하락을 했고, 보면은 이렇게 살짝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폭락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기사를 다시 돌아오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더는 환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재개될 가능성 없다고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일말의 가능성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신라젠은 이제 그 주말에 이제 4일에 밝히고 5일에도 이렇게 점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로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 이제 신라젠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0은 이제 마이너스 8.38%까지 떨어졌는데요.
신라진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진도 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신저가를 한번 뚫고 그 다음 또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러모로 이제 사이드카도 뭐 발동되고 시장이 안 좋은데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